자, 요번에 실제 이제 요런 한글로 된 문제들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된 문제들 풀면서도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구별해 가면서 푸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케이? 자, 어딨냐? 이걸로 할까?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5명의 뭘 뽑아? 대표. 대표는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컨비네이션이. 근데 이 중 이렇게 뽑는데 6명 중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 중에 여학생 3명을 대표로 뽑겠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학생 중에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남학생 총 6명이고 이 중에 2명 뽑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시에 여학생도 뽑는 거니까 곱하기 되고요. 여학생은 4명인데 3명을 더 뽑을 거예요. 오케이? 4시 3은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4시 몇과 똑같다? 1과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6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6, 5, 2, 1 하면은 15가 되고요. 얘는 여기 4시 3은 4시 1과 똑같으니까 4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4 하면 60 이렇게 됩니다. 다음, 요거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특정 3명을 포함하여 뽑는 수. 자,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 총 몇 명이죠? 10명인데 이 중에서 5명의 대표를 뽑기로 했는데 특정한 3명은 포함하기로 했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3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대표를 하는 게 누군가 3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유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튼 얘는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몇 명 뽑기로 했다고? 5명을 뽑기로 했어. 근데 3명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돼. 그런데 그러면 대상은 몇 명인 거야? 전체 10명 중에 7명은 3명은 뽑기로 돼 있으니까 남은 7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5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니? 저 특정 3명은 포함한다는 말이 학생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라고? 누군가가 정해져 있다. 문제에서 정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나머지만 뽑으면 된다. 아시겠죠?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전체에서 반대인 경우를 빼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의 반대가 뭐야?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뽑힌다라는 게 반대가 뭐야? 전부 다? 전부 다 남학생이 뽑힌다.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뽑힌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10명 중에 5명을 뽑는 게 전체 중에 5명 뽑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10명 중에 5명 뽑는 거. 근데 이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의 반대인 전부 다 남학생만 뽑는 경우의 수. 남학생이 몇 명이야? 6명이죠? 6명 중에 남학생만 5명 뽑아버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남은 경우의 수는 여학생이 최소 1명 이상은 뽑힌다.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계산 여러분들 할 수 있죠? 10부터 5개 내려가면 조금 골치 아프지만 하는 겁니다. 다음.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에서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실제 문제는. 딱 조합으로만, 딱 순열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와요. 순열과 조합이 합쳐져 있습니다. 보통 순서는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거야. 다시 한번 뽑은 다음에 나열합니다. 뽑는 게 컨비네이션이에요. 뽑는 게 C야. 선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나열한다고. 남자 4명, 여자 5명 중에서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일단 뽑아. 남자 몇 명이라고? 4명. 남자 2명을 먼저 뽑으세요. 그 다음에 여자 몇 명? 5명이죠? 5명 중에 3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뽑힌 거야? 몇 명 뽑혔어 지금? 5명이 뽑혔죠. 그쵸? 그럼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팩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뽑은 다음에 나열한다고 했어요. 뽑은 다음에 지금 전체 9명이 있는데
남자 2명, 여자 3명, 5명을 뽑는데 9C5가 아니라고. 남자 중에 2명, 여자 중에 3명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명 뽑혀 있어? 5명?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 이렇게 하는 겁니다. 9명 중에서 A와 B를 포함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 A, B 두 사람을 이웃하게 세운다. 다시 한번. 9명 중에 A랑 B가 있나 봐. 근데 얘는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안 따지고 있죠. 그쵸? 누군가 A, B가 있어. 얘네들 얘네들을 포함한 5명을 뽑는데. 그럼 A, B는 무조건 뽑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돼. 전체 5명 뽑을 거야. 몇 명 중에서? 9명이 있었는데 A, B는 무조건 나오기로 했어. 그러면 7명 중에서 몇 명? 3명만 보충 더 해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몇 명이 나와 있는 거야? A, B를 포함한 5명이 있는 거야. 5명을 나열하는데 5명 중에서 A, B는 이웃해야 된다고. 오케이? 이웃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먼저 얘네 둘을 한 사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팩이죠. 그쵸? 2명을 이웃하게 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1명 취급한다. 이웃하게 한다면 1명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야, 이제? 5명 중에 A, B를 둘을 묶어버렸으니까 4명만 남은 셈인 거지. 그러면 4팩 이렇게 마저 곱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특정 A, B를 뽑는 경우의 수는 생각 안 하나요? 그렇게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지정한 누군가가 무조건 뽑히는 거야. 걔들이 누군데요? 그걸 궁금해하면 안 돼. 걔네들이 왜 뽑혔는데요? 그걸 궁금해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얘네들이 뽑혀 있는 거야. 얘네들은 무조건 나와 있는 거야. 이유가 뭐든 누구든 간에. 오케이?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3명만 더 뽑는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 국어에 이제 휘둘려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다음 도형에서 이제 몇 개의 점을 뽑아가지고 무슨 뭐 직선을 만든다, 삼각형을 만든다, 뭐 다음 페이지엔 사각형을 만든다 이런 거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오른쪽 그래같이 반원에 7개의 점이 있다. 다음을 구하시오.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3점을 꼭지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요거 2개 푸는 법이 다르니까 잘 보세요.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수. 직선은 점 2개가 있으면 직선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점이 몇 개라고?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줍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지금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C예요. 얘를 뽑고 얘를 뽑든 얘를 뽑고 얘를 뽑든 만들어진 직선은 똑같단 말이지.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 넷이 문제인 거야. 얘네들 넷 중에서 요렇게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요렇게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요렇게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하나의 직선을 나타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7C2라고 하는 거에는 중복된 애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을 빼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래는 7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 직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여러 개의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수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4C2라고 하는 게 여기 한 직선에 지금 점 4개가 있잖아요. 요 4개 중에 2개를 고른 경우를 빼준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 빼면 안 된다는 거야. 다 빼면 안 돼. 다 빼버리면 요 직선이 카운트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게 몇 개죠? 6개죠. 그쵸? 근데 요렇게 뽑아서 만든 직선, 요렇게 만든 직선, 요렇게 만든 직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직선을 원래 몇 개로 카운트해야 돼? 1개로 카운트해야 돼. 1개로. 근데 다 빼버리면 빵개가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1개를 더해줍니다. 여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왜 더해준다고? 4C를 다 빼면
이 뒤에 여기서 4개 중에 2개를 고른 경우의 수를 빵개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빵개로 카운트하면 안 되고 몇 개로 카운트해야 된다고? 1개로 카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를 더해줍니다. 요게 얘랑 다른 거예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하죠? 3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7C3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직선 위에 있는 3개 점에 4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 4개 중에서 3개를 고른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됩니다. 이때 얘는 여기 뒤에 여기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에 3개를 뽑으면은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니까. 여기 중에 3개 뽑아서 만든 경우의 수는 빵개로 카운트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직선인 경우랑 삼각형인 경우 요 뒷부분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요 직선이 2개 있는데 이렇게 여기 위에 총 8개의 점이 있어. 여기 8개의 점 중에서 2점을 골라서 직선을 만든대. 총 몇 개 있다고? 8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오케이? 근데 이 중에 뭘 빼줘야 돼? 요게 일직선 위에 있죠? 여기서 2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하나, 둘, 3가지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고른 3가지를 3개의 직선으로 카운트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직선은 실제로 몇 개야? 1개밖에 안 된 거야. 1개를 3개로 카운트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3C2를 빼준 다음에 더하기 1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있는 거야. 여기 점이 5개 있잖아요. 5개 중에서 2개 고른 경우의 수는 1개로 카운트해야 되는데 여기선 다 카운트한 거야. 그래서 빼준 다음에 어떻게? 1 더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해설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5C 더하기 2라고 써있습니다. 요 직선 하나랑 요 직선 하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삼각형의 수는 그냥 삼각형의 수는 쉬운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수는 전체 몇 개라고? 8개 중에서 3개 고른 다음에 일직선 위에 점이 3개 있네요. 그러면 여기 3개 중에서 3개 고른 거 다 빼주고 이걸로는 절대 삼각형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서 3개 고른 경우의 수도 전부 다 삼각형이 안 되니까 다 빼준다. 뭐 뒤에 추가로 더해주는 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다음 삼각형의 개수. 평행사변형 만드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 이것도 조합으로 풀 수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4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여기가 4개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 다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또는 약간 변형해서 뭐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개일 것 같아? 어떻게 셀 것 같아? 평행사변형이 되려면요. 평행한 두 쌍의 직선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두 쌍의 평행한 직선이 있으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쌍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 얘를 고르고 2번으로 얘를 고른 거랑 1번으로 얘를 고르고 2번으로 얘를 고른 거랑 똑같은 한 쌍의 평행선을 고른 거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컨비네이션으로 카운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한 쌍의 평행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6개 중에 한 쌍 고르고 4개 중에서 한 쌍을 고르면 한 개의 평행사변형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요. 6시 2 곱하기 여기 6개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이렇게 세로 방향의 평행선 한 쌍,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의 평행선 한 쌍 4개 중에 2개 골라주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응. 요게 이제 조금 활용이 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의 개수, 직사각형의 개수,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어라. 요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개수 셀 때는 위에 거랑 같은 방법으로 셉니다. 가로 한 쌍, 세로 한 쌍, 세로 한 쌍, 가로 한 쌍을 골라줘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정사각형의 개수는 정사각형의 개수 세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그냥 카운트해야 돼. 정사각형의 개수 카운트할 때는 사이즈별로 카운트하는 게 쉽습니다. 오케이? 여기 가로 세로가 지금 길이가 같은 거야. 요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 몇 개일까요? 맨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부터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 거야? 12개 있죠, 그쵸? 그 다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셉니다.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건 어떻게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직접 세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한 변의 길이가 3인 거 세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몇 개 있겠어? 하나, 2개 이렇게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사각형의 수는 직접 세야 됩니다. 근데 직사각형의 수는 어떻게 센다고? 가로줄이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쵸? 그러면 5개 중에 2개를 고르시고 세로줄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그쵸? 4개 중에 또 2개를 골라가지고 해주시면 직사각형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니? 이해되니? 오케이? 이 도형 문제도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분할 분배는 페이지 전체에다가 여기에다가 별표를 잔뜩 쳐주셔야 됩니다. 여기 별표를 잔뜩 쳐야 돼요. 이렇게. 꽉 채워. 여기 별표 꽉 채워. 여기 좀 어려운 건데 일단 우리 일일 테스트 좀 하고 레벨 좀 올라가면 그때 만나게 될 테니까 그때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뭐 하면 될 것 같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연산 어떻게 푼다 그랬어? 그거 뭐 90문제가 돼 있는데 그 중에 30문제 풀고 확인 받고 그 다음에 일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